6.3절의 엔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2절에서는 엔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. 우리가 그 맨 처음에 6장에서 이제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배웠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에서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 이퀘이션을 배웠었죠. 그리고 그 6.3절에서 엔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배우게 됩니다. 이것을 배우는 목적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마이컨덕터 내에서 일렉트론과 홀, 특히 이제 익세스 일렉트론하고 익세스 홀에 대한 그 펑션을 이제 구해내게 됩니다.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이 일렉트론, 익세스 일렉트론에 대한 펑션을 구해낼 수가 있고요. X와 마찬가지로 홀에 대해서도 이걸 이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해내는 목적은 이 일렉트론하고 홀의 분포를 알아야지만 농도나 분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드리프트 그 커런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디퓨전 커런트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었죠.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제 반도체 이런 소자가 있을 때 이제 인풋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, 이 인풋은 커런트가 될 수도 있고 볼티지가 될 수도 있고 그때 아웃풋은 그 볼티지가 될 수도 있고 커런트가 될 수도 있고 이거의 관계를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이제 모델링하는 것이 반도체 소자 혹은 이제 물리전자의 그 학습 목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모델을 수립하는데 이 모델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이 드리프트하고 디퓨전 커런트 모델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N과 홀에 대한 농도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쵸? 델타 N은 결국은 N0 그 N0에다가 델타 N을 더해주면 임의의 시간, 임의의 위치에서 일렉트론 농도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상수이고 익세스 캐리어만 알면은 토탈 N 농도를 구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,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 이퀘이션, 그리고 엔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으로 이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엔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적용을 해서 이거의 해로 델타 N과 델타 P를 구해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섹션을 왜 배우는지를 꼭 알고 공부를 하면 그 수식들이 그렇게 크게 낯설게 느껴질 것 같지 않아서 자꾸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. 다시 한번 수식들을 정리를 해볼게요. 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, 그쵸? 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 어떻게 나왔죠? 이렇게 그 반도체 소자가 있다라면 이 중에 이제 일부 미소부피를 잡아서 그렇죠? 이 미소부피 내에서 뭐를 궁금해했어요? 라운드 T분의 라운드 N이 어떻게 될 건가? 혹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가 어떻게 될 건가? 이것을 이제 모델링 하는 그 과정에서 생겨난 거죠.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뭐였다? 들어오는 플럭스와 나가는 플럭스의 양을 비교를 해서 이 양이 들어오는 게 많으면 그 델타 T분의 델타 P는 양수가 될 거고 나가는 게 많으면 음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같으면은 0이 될 거고 그렇죠?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 내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?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. 그래서 그 사건들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냈던 거죠. 이게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플럭스는 결국은 뭐라 그랬죠? 그 커런트 덴서티를 2로 나눠준 게 플럭스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요 첫 번째 컨티뉴어티 이퀘이션 대신에 우리가 이제 커런트 덴서티를 넣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커런트 덴서티는 뭐와 뭐의 합이다? 드리프트 커런트 와 그 다음에 그 디퓨전 커런트에 합의되는 거죠.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뭐 N이라면은 이제 요것을 집어넣으면 이제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 이퀘이션 식이 나왔었죠. 그렇죠? 네. 그래서 지금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풀만하지가 않아요. 그렇죠? 우리가 결국 얻고자 하는 거는 라운드 P 혹은 라운드 N이라는 펑션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데, 그쵸? 지금 첫 번째 미분 방정식을 보면 이거는 델타 P에
그 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델타 P도 있지만 일렉트릭 필드도 있는 거죠. 그렇죠? 예. 그래서 자, 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도 풀만하지 않고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요 텀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. 이 텀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단순히 수식으로만 보면 이 두 개의 식에서 두 개의 식에서 요 텀을 이제 동시에 제거를 하려고 봤더니만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쉬울까 하고 봤더니 델타 P하고 델타 N을 같다라고 놓고 보고 요거를 같다라고 놓고 보면 그쵸? 그럼 다 이거는 통일이 될 거고 그렇죠? 그럼 첫 번째 식에다가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식에다가 여기다가 un 곱하기 n을 곱해주고 두 번째 식에다가 up 곱하기 p를 곱해줘서 두 개를 더해주면 이 텀이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? 자, 그렇게 해서 나온 식이 바로 이 n 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 이퀘이션에다가 그 델타 P와 델타 N이 유사하다라는 가정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이제 n 바이폴라 디퓨전 이퀘이션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식 가만히 보세요.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? 풀만한가요? 풀만하지 않은가요? 아직도 이제 편미분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.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두 개가 같이 나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가정이 뭐였죠? 그 스테디 스테이트였죠.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을 하면은 그 시간에 대해서 이 델타 n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놓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를 가정하면 이게 0이 될 거고 자, 이 식은 드디어 어떻다? 우리가 풀만하다. 그래서 얘를 어떤 형태로 구할 수가 있겠다? x에 관한 함수로 델타 n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면 드디어 디퓨전 이케이션까지 다 풀 수 있는 이런 텀을 구해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6.3절에서는 이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 이케이션에서 n 바이폴라 디퓨전 이케이션으로 유도를 했을 때 그럼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게 정말로 실제로 가능한 사건인 거냐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6.3절에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가능한 형태인 거며 이거를 물리적으로도 실제로도 이런 가능한 거다라는 설명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때 이제 그 어쌔션이 뭐가 필요하면은 델타 P와 델타 N은 같다라는 어쌔션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쿼지 뉴트럴리티 어쌔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쿼지 뉴트럴리티. 그래서 그 세마이컨덕터 내에서 쿼지 뉴트럴리티 조건이 만족이 되게 되면 n 바이폴라 디퓨전 이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일렉트론과 홀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6.3절의 핵심 아이디어가 됩니다.